양도세 계산을 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필요경비 부분인데요. 특히 그 기준시가 제도에서 쌍방 실질거래가 제도로 바뀌면서 세금을 좀 절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사실 그 취득한 금액과 매매한 금액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간에 자기가 사실상 그 부동산에 대해서 투입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공제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법에서 그 비용을 어떤 무한정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서는 그 비용을 나름대로 적시를 해놨어요. 즉 명시된 규정에 대해서만 한다. 그러면서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반대되는 개념이 수익적 지출인데 어떤 자기가 보유한 부동산을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비용을 쏟아붓는다면 이건 자본적 지출이고 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이 되고 있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넣는다면 일종의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택 같은 경우에 집이 좀 낡아가지고 도배를 새로 했다. 그런 경우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도배를 했다든지 무슨 싱크대에 고장이 나서 그걸 교체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담벼락이 좀 약해가지고 나중에 비 오고 이러면은 좀 무너질 것 같아서 담벼락 공사를 좀 크게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그 약한 담이 좀 강한 담으로 바뀌었으니까 일종의 집 단독주택의 가치가 좀 높여진 거고요. 지붕 같은 곳에 방수 공사를 좀 해가지고 매년 비가 새던 집들을 좀 튼튼하게 만들었다든지 이러한 일종의 무슨 공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런 경우는 대개 자본적 지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에 대해서는 그 핵심 자료에 한 25가지씩 딱 요약을 해가지고 좀 혼동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인정을 하고 이런 경우는 안 씁니다라고 적어는 놨는데 사실상 그 국세청, 과세관청에서 볼 때는 이 항목 딱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항목이 과연 지금 얘기한 전체적인 흐름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경비 인정 항목 같은 경우에 지금 동그라미 변으로 보면은 2번 같은 또 21번 같은 경우에 취득 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든지 또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라든지 이런 연체료 개념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인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경비 불인정 항목에 가가지고 동그라미 13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경매 낙찰 지연에 따른 이자라든지 또 하나는 18번의 아파트 중도금 선납 시 할인 비용이라든지 주택 청약예금의 이자 상당액이라든지 또 어떤 외약금 같은 벌과금적인 성격 이와 같이 어떤 정기적으로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 기한을 안 지켜서 위약금이나 연체료, 벌금 형식으로 내는 비용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당연히 내야 될 비용들, 예를 들어서 장기 연부 매매계약이라 해서 우리가 특히 뉴타운지에 그런 게 많은데 토지 같은 경우에 할부로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20년 이상 할부 상환을 할 때 이자를 붙여서 내게 돼 있죠. 또 하나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하고서 은행 대출을 끌어다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이자가 또 나가는 경우도 있죠. 똑같은 이자지만 토지를 장기로 할부 계약을 맺고 취득해서 할부이자를 내는 정상적인 이자 금액은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그 할부 이자를 연체를 내서 연체료가 나온다. 그럼 그건 또 안 해줘요. 그 다음에 금융재산인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붙여서 내고 있다. 그런 경우는 역시 원금에 포함된 원금은 당연히 취득 원가에 들어갔으니까 그러지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해준다면 돈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다 대출을 받아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 경비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이것이 자본적 지출이냐 아니면 자산의
용도 변경이나 개량 같은 데야만 쓰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구분하고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그 핵심 자료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제 부동산 거래나 매매에 따라서 생기는 유형 중에 아주 많이 생기는 유형들을 좀 추려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그 필요경비 인정 항목에서만 한 25가지 정도를 요약을 했고요. 불인정 항목으로 한 24가지 정도를 요약을 했는데, 이 중에서 2009년에 추가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을 편집할 때에는 그 세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질 않았는데, 2009년도에 추가된 것이 세무 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신고서를 위탁해가지고 맡겨서 다른 분이 세무사가 신고를 하면서 수수료를 내줬다, 수수료를 줬다. 그런 경우에 신고 대리에 대한 관련 그 비용을 공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작년까지는 불공제 항목이었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세무신고 대행 비용이 공제 항목에 들어갔다는 점 추록하시고요. 당연히 그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겠죠. 법무사 수수료나 중개 수수료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샤시,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받았을 때 샤시 설치 비용 100% 공제해 줍니다. 발코니, 또 방 확장할 때 들어간 비용, 뭐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았다, 이런 경우도 다 공제를 해주고요. 예전에 토지 초과이득세라고 국세로 영종도 같은 공항 개발할 때 땅값이 하도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만 해도 세금을 매겼던 경우가 있었어요. 양도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세금이고, 결국은 위헌 판결이 나와서 다 환급이 됐습니다만은, 만일에 그 당시 토지 초과이득세를 납부했던 경우가 있다면 그 세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주고 있다. 상하수도 배관공사, 공사의 개념이 들어가면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보일러 같은 경우 교체했을 때 보일러 같은 경우도 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이나 쟁송이 붙었다. 또한은 중간에 화해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한테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는 경우에 하나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방금 얘기한 그 장기 할부 조건에 대한 연부이자는 10년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할부 조건으로 부동산 토지 같은 경우 취득할 때는 연부이자는 인정해주지만 이 연부이자에 대한 연체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88 올림픽 저희들이 할 때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할 때 기부금조로 받은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도 역시 공제가 가능하고요. 경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물어보는 게 유치권 비용인데, 그 유치권을 변제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 대금을 양도세 계산할 때 빼줍니까? 하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 유치권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세무서에서도 좀 그 해석 예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 변제 비용을 어떤 해석은 안 해준다고 그러고 어떤 해석은 된다고도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유치권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죠. 유치권 변제를 안 하면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취득가액, 즉 필요경비에 인정은 받는데, 문제는 증빙서류예요. 유치권의 변제 비용이 불분명한 증거서류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유치권을 변제할 때는 만약에 그분이 사업자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라든지, 또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명백한 그 서류를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즉 영수증 처리를 잘 하시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대금을 입금할 때 현금으로 드리지 말고 금융계좌에 결제를 함으로써 대금을 지급했다는 근거를 철저히 남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 11번부터 건축 허가 취소할 때 행정소송 비용이나 사회행위 소송했을 때의 국가화해 비용, 이런 것은 다 법률적으로 나타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불법 건축물 철거 비용이나 토지 개량을 위해서 들어간 장애비가, 장애 철거비, 이런 경우도 영수증 처리를 잘 해놓으시면 비록 사업자한테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 마지막 25번에 추록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불인정 부분은 한번 별도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3번에 있는 싱크대, 주방기구 이런 구입비는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집 수리를 하고 나서 그 수리업자한테 공사 시방서나 견적서를 쭉 받아서 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토탈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근데 그 항목별로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떤 거는 싱크대를 뭐 수리를 했다. 어떤 건 무슨 공사를 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일일이 그것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방서나 견적서를 받으실 때에도 이 필요경비 인정 항목과 불인정 항목을 잘 구분해서 받아서 세무신고서에다 첨부하면은 나름대로 절세할 수 있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양쪽에 합쳐서 거의 한 50가지 정도의 항목을 적어놨기 때문에 웬만한 부동산 거래에서는 다 포함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항목에 없는 내용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자산을 증가시킨다든지 개량한다든지 자본적 지출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꼭 항목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보셔가지고 피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런 경우에 뭐를 해야 된다?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춰라. 또 대금을 어떻게 줘라? 현금보다는 통장이나 계좌에 입금을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카피를 떠서 같은 증거서류로 제출을 함으로써 과세 관청인 세무서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같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